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재미있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앤프리뷰의 진행을 맡은 박혜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경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비인기마들이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여러 경주에서 중고배당이 형성이 됐습니다. 특히 금요일 5경주에서는 경주전까지 인기 4강을 형성했던 차룡과 금빛공주, 그리고 어린 여왕과 피스베라까지 모두 입상에 실패를 했고요. 1, 2위는 비인기마였던 오마이 캡틴과 코리아 헌터가 차지를 하면서 복승식이 무려 2001.2배, 쌍승식은 6477배로 초고배당을 형성하면서 경주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경주였죠. 바로 일요일 부산교차 5경주로 시행된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주에서는 돌풍의 3세마 아임리어 파더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두바이 원정을 마친 트리플나인이 반마신의 도착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경주전까지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서울의 클린업 조이는 9위로 부진한 성적을 내면서 상반기 그랑프리라고 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연 12월에 시행되는 그랑프리 대상경주에서는 어떤 경주마가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7월에 3주차로 진행되는 경마주간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리뷰앤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어떤 경주마를 주목해야 될지 첫 번째 코너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코너는 제것마를 찾아라 코너입니다. 공백이 길었던 휴양마를 비롯해서 심판 처분을 받은 경주마들까지 얼마나 경주력을 회복했는지 낱낱이 분석해봅니다. 이번 시간에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금주에 주목해야 될 제것마는 어떤 제것마인가요? 네, 금주 추천드리는 제것마필은 30조 울줄리 마방의 디나라는 암말입니다. 데뷔전에서 강한 인기를 끌었는데 이착을 했었어요. 네. 그 다음 경기에도 또 이착을 하면서 바로 이제 2전 만에 5등급으로 승급을 했는데 5등급에서도 3초 추천기 이제 3착, 2착 하면서 좀 가능성을 보였는데 그 다음 두 개 경주에서 마필이 좀 아무래도 앞말이고 힘이 덜 차 있다 보니까 좀 인기를 끌면서 입상을 못했던 마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방에서는 이건 파워 부족이다,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특별한 질병 없이 좀 장기 휴양을 하고 이번에 이제 복귀전을 치르는 그러한 마필인데 주행 제검 내용을 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주 금매경마 제5경주 1000m 레이스, 5등급 1000m 레이스에 지금 출전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좀 1000m에 좀 강점이 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여걸, 로열 켈리, 게임체인저 어떤 편성에 갖다 놔도 좀 선행을 갈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스피드가 있는 마필들인데 이 마필들이 좀 경합양상으로 뛸 것 같아요. 이 디나는 전형적인 선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금주 복귀전에서도 한번 입상권에 근접할 수 있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나는 지난 2월 10일에 치른 경주에서 4위를 기록한 이후에 특별한 질병 없이 장기 휴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에 다시 재검을 받았는데요. 주행심사 내용은 어땠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동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게이트 이성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무난하게 스타트 나왔고요. 또 살짝 밀어주자 빠른 밀고 나오는 스피드가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이면서 선행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있고 시종 여유 있게 라스트까지 좀 여력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생산자 마주가 이렇게 직접 갖고 있는 마필들이 그렇게 센 마필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팔려다가 이제 못판 마필을 생산자 마주가 그냥 등록을 하고 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금 마주가 이시도료패인데, 이 이시도료패는 아주 큰 그 생산자인데, 직접 갖고 있는 마필들 보면 다들 좀 성적이 좋아요. 그 점도 한번 착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외선에서 이제 빠르게 치고 나오는 마필은 최광마인 트리플 라인이고요. 디나도 뭐 초반부터 라스트까지 큰 추진 없이 상당히 여유롭게 주행 심사를 통과를 한 모습으로 봐서 마필 컨디션은 전혀 이상이 없고요. 또 훈련실 상태와 걸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선입형 마필로 이번 금요경마 5경주 1000m 레이스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선행마들이 좀 각질이 좀 충돌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입형 마필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봤을 때 월화독작하고 이 디나가 좀 선입형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디나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나는 1분 3초 3의 기록으로 가볍게 주행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주에는 14일 금요일 1000m로 펼쳐지는 5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과연 금주에 출전하는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귀를 중심으로 금주 시행되는 경주를 분석하는 베이스온 리플레이 코너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2개 경주, 일요일 2개 경주를 각각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4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7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금요경마 제7경주 국내산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상승세 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뚜렷하게 뭐 강축으로 팔린 마필은 좀 없는 그런 편성이고요. 좀 능력마가 다수다 보니까 좀 여러 마필이 팔리면서 기본 배당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레이스인데 우선 뭐 최근 걸음을 보자면 헬로비너스 이번에 좀 승급전인데 직전에 원래 탄력이 상당히 좋고요. 직전에 이제 워낙에 늦발을 하는 바람에 3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 코너에서도 좀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직전에 이제 늦발이 아닌 아예 선행을 가서 이 최강포스원이 상당히 센 마필인데 이 마필을 이기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뭐 최강포스원도 기복 없이 좋은 기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승급전을 이 두 마필이 맞이했지만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영광의 파크, 뭐 모닝 파크, 유성 빅토리 그리고 아델의 진주가 원래 지난주에 이제 출전을 하려다가 한 주 좀 딜레이가 된 마필인데 뭐 능력상 강하게 봐야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영광의 컨트리까지 여기에 또 직전에 이제 추입 상당히 높은 부담 중량에서도 추입으로 올라왔던 응림여수 이번에 이제 다시 승급이 돼서 부담 중량이 또 많이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마체가 좀 작다 보니까 이 마필은 좀 앞선이 무너져야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 승급전에서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하여튼 직전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최강포스원, 헬로비너스, 여기에 영광의 파크, 모닝 파크, 유성 빅토리 이러한 마필들이 인기 5강을 형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경주에는 최강포스원과 헬로비너스 그리고 영광의 파크 등 인기 5강을 꼽아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만은 어떤 경주일까요? 네, 이번 경주 추천드리는 마필은 8조 토마스 마방의 영광의 컨트리라는 마필입니다. 우선 제가 좀 혈통적으로 목의 혈통이 좀 괜찮은 그런 마필이고요. 네. 마필이 이제 좀 뛰는 모습을 보면 크게 성장할 마필로는 보이지 않은데 좀 요 정도 등급에서는 워낙에 근성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직전 경주 내용을 보면은 좀 늦발을 하는 바람에 입상에 실패했지 전체적인 경주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직전 경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주는 이제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였습니다. 영광의 컨트리가 늦발을 하는 마필이 아닌데 이 경주에서 아주 좀 강한 인기를 끌었는데 완전히 늦발을 하면서 좀 아쉬움을 줬던 늦발만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그 캡틴 블레이드와 동반 입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레이스였습니다. 이번 경주 우승마는 이제 이효식 기수가 기승한 9번마 캡틴 블레이드 지금 네 번째 이렇게 좀 밀어붙이고 있는 마필이 캡틴 블레이드고요. 영광의 컨트리 이제 늦발 후에 빠른 중속을 보이면서 중위권까지는 빠르게 좀 붙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 늪발로 인한 그 거리차를 직선에서 좀 극복하지 못하면서 아쉽게 좀 3착을 했는데 3착이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지금 원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을 갔던 폭풍의 제왕이 라스트까지 지금 버티게 들어가고 있고요. 뭐 능력마인 캡틴 블레이드는 손쉽게 치고 올라오면서 빠르게 우승을 결정짓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최외곽에서 지금 조성공 기수가 강하게 추진을 하면서 꾸역꾸역 하지만 또 꾸준한 걸음이 나오면서 지금 이착마를 따라잡을 뻔한 그러한 마필이 영광의 컨트리인데, 늪발만 안 했다면 좀 여유롭게 2착 입상은 할 수 있었던 그런 레이스고요. 보면은 좀 근성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추진하는 대로 좀 탄력적이진 않지만 꾸준히 걸음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요번에 한번 좀 강마들이 많은 그런 편성이지만 해볼만 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영광의 컨트리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광의 컨트리는 직전 경주에 늪발을 하면서 아쉽게 반마신 차이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재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4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8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금요경마 제8경주 국내산 3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좀 강마, 또 성장 기대치가 큰 마필들이 다수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세기강자는 데뷔 초에는 좀 기대치보다 이 마필이 이제 서울의 강마였던 청구와 모기 형제 마필이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매번 가던 마필인데, 초기에는 조금 마필이 어떻게 보면은 파워 부족을 좀 보였었어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마필이 힘이 차면서 꾸준히 연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기 1위로 가지 않을까 싶은 마필이 세기강자고요. 하이퍼루프는 4연승을 구가하다가 직전에 1800으로 거리가 늘자 저는 좀 그 주행 습성상 늘어난 거리가 좀 유리하다 싶었는데 의외로 직전에 좀 걸음이 직선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입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연승에서 멈춘 그러한 마필인데 다시 거리를 줄여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은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기강자와 하이퍼루프 이 두 마필이 인기 양강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직전에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월드킥, 그리고 승급전이긴 하지만 직전에 1200 레이스를 워낙에 잘 뛴 마필이 천하통일입니다. 예전에 1400에서도 한번 입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천하통일도 이번에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뭐 로켓 블레이드, 그 다음에 거리 줄여 나오는 19조 김영감 마방의 태양의 신화, 이러한 마필들이 좀 도전세로 팔리는데, 세기강자, 하이퍼루프, 천하통일, 이 세 마필이 최근에 보여준 걸음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세 마필이 좀 인기 3강을 형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경주에는 강마들이 굉장히 많은 경주인데요. 그중에 세기강자와 천하통일 그리고 하이퍼루프가 인기 3강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월드킥 등 도전세 마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뭐 인기마보다는 도전세 마필 중에 직전 경주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뛰었던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는데, 유충열 마방의 BK세이라는 마필입니다. 네. 이 암말이에요. 암말인데 지금 편성을 보면은 순말 강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을 좀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암말인데 근성이 좀 있어요, 마필이. 그러니까 쉽게 쓰지 않는 그러한 걸음을 보이고 있고, 직전 경주 내용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전에 그 입상 시의 내용들도 보면은 좀 무리한 전개를 근성으로 좀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우선 이 BK세이의 직전 경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게이트 조인권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마필이 BK세이입니다. 자, 이 경주는 지금 이번에 같이 출전하는 세기강자가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안배하고 갔던 이번에 또 같이 출전을 하는데 월드킥이라는 마필이 이제 추입으로 2착 입상을 했고요. 이 BK세이는 4착을 했던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3코너까지는 원게이트 이점을 좀 제대로 살리면서 무난하게 3코너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최적 전개를 했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좀 부드럽게 전개를 잘 하고 있는 마필이 지금 내 측에서 이 BK세이인데,
이 3, 4코는 이제 곡선주로 해서 마필이 좀 페이스를 놓치면서 약간 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조인권 기수가 채찍까지 대면서 붙여보려고 하는데 말이 이때 좀 스피드가 안 나면서 후미로 좀 밀립니다. 최적 전개를 하고 오다가 갑자기 이제 곡선주로 해서 후미로 밀렸었는데 보통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이러한 전개를 펼쳤을 때 직선에서 다시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BK세이는 뭐 한 300m 남겨놓고 뭐 강하게 또 다시 한번 추진을 해주자 추진에 상응하는 걸음이 좀 꾸준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라스트에 좀 탄력까지 보이면서 4차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 3, 4코너의 그 곡선주로에서의 그 뒤로 좀 밀림만 잘 카바를 했다면 이번 경주도 저는 이 세기강자와 함께 좀 동반 입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주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말 강자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편성이긴 하지만 이 BK세이가 이 직전 경주 보여준 내용이라면 좀 복귀상으로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을 보였기 때문에 좀 도전세 마필 중에 이 BK세이를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BK세이는 직전 3등급 승급전에서도 예상을 뛰었고 4위를 기록하면서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도착차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경주만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낼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6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1회 경마 제5경주 국내선 4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도 좀 이렇게 강축이다. 그러니까 얘는 이 편성에서 거의 입상을 할 거다. 이렇게 판단되는 마필은 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좀 혼전도가 있는 그러한 레이스인데 자, 우선 우사인 너트는 최근에 좀 나올 때마다 강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네. 약간 마필이 좀 끌려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 그 점만 잘 커버를 한다면 즉 선두권 전개만 제대로 풀어내면 뭐 1800에서도 버텼던 마필이기 때문에 우사인 너트가 좀 인기마로 팔릴 걸로 보이고요. 또 선행마인 담양태양 그리고 추임마인 CF스타 그리고 앞말 3세 앞말인데 용왕담도 좀 나올 때마다 좀 인기를 끄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경험이 많은 마필 중에는 더스타즈, 뭐 체스터티, 플라멘코, 자유대로 이런 마필들도 좀 어느 정도 관심이 가는 그런 마필입니다. 즉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좀 그 인기 마필들끼리 들어와도 한 10배 이상의 중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혼전도가 높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경주에는 강마가 없기 때문에 혼전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담양태양과 우사인너트, CF스타 등 여러 두의 경주마들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자, 추천드리는 마필은 뭐 선행마인 양귀선마방의 담양태양입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마필들 혈통을 좀 보다 보면 그러니까 외산마로 들여왔어요, 말을. 근데 이 외산마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거나 뭐 자질이 좋거나 이러면은 이 외산마의 모마를 수입해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담양태양도 예전에 그 서울 34주 신우철 마방에 푸른 미소라는 마필이 앞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질도 좋고 선행마였는데 단거리에서 막강한 기량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이 푸른 미소가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푸른 미소의 모마인 마리나디 쉐본을 수입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자마들을 내고 있는데 담양장군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순말이고 등치가 상당히 큰 마필인데 이 마필이 제대로 지금 능력이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지금 좀 잠시 휴양을 간 그런 마필이고요. 이 담양태양은 이제 부마는 액톤파크고 모마가 마리나드 쉐본이라 혈통적으로 좀 기대치를 많이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마필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약간 이렇게 도주수 습성이 있어요, 마필이. 네. 그냥 물고 튀려는 그 도주 습성이 있는데, 즉, 좀 선행을 가도 막 끌고 나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데뷔 초에 성적도 냈지만 그 점이 좀 불안 요소라서 또 강한 막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진 적도 있고 그런데 요즘 뛰는 걸 보면은 그 점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직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마필이 좀 차분히 선입전개를 했는데도 직선에서 걸음이 제대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직전 경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게이트 최상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에 이제 1600으로 거리를 대폭 늘려 나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주목을 덜 받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지금 빠르게 선행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마필이 담양태양인데 내측에서 의외로 이제 2번마 대왕봉이라는 미국산 3세마가 좀 강한 선행치라이를 하는 바람에 선행을 양보하고 좀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이 좀 선행 스타일이고요. 또 약간 도주성 선행마기 때문에 이 최상현 기수가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 내측마를 좀 인정을 해주고 그 외선에서 곱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마필이 좀 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이제 4코너까지 선두권 선입 전개를 펼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거리 1600 첫 경험치고는 이러면서 이제 3차까지 버텨내거든요. 근데 이 경주가 이제 핑크블레이드 바로가 추인마 두 마필이 외선에서 치고 나오면서 이제 그 우승과 준우승을 나눠 갔습니다. 근데 지금 앞선을 형성하는 마필 중에 이제 9번마 쾌도시나 이러한 마필들이 상당히 센 마필이거든요. 근데 앞선에서 이제 같이 힘싸움을 했던 마필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내면서 삼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라스트에서 이제 아무래도 1600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필이 길게 가지 못하면서 라스트에서 걸음이 많이 무뎌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금 외선에서 이제 핑크블레이드, 바로가, 추인마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을 하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뚝심을 발휘를 하면서 3착 입상을 했는데 자, 이번에 이제 1600에 대한 두 번째 경험이거든요. 거리 경험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번 편성이 좀 팔리는 마필이 많지만 그렇게 빠른 마필이 좀 우사인 너트 외에는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양태양이 우사인 너트보다 좀 레츠 게이트만 포진이 되면은 뭐 아주 편한 단독 선행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는 좀 입상을 하리라, 이창내 입상을 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담양태양은 워낙 혈통적 기대치도 높고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도 인기도 이상의 성적을 내면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는 16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요경마 제6경주 1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자, 1등급 레이스고 좀 강마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는데 좀 네임밸류로 보자면 이제 뉴욕 블루가 이렇게 탁 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마필인데 그렇죠. 근데 이 마필은 좀 최근에 뛰는 거 보면 약간 말이 좀 꺾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믿음은 안 옵니다. 최근 예전 걸음이 거의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마무리 조교까지 잘 봐야 되겠지만 좀 마필이 약간 꺾이지 않았나 싶은 마필이 이제 뉴욕 블루고요. 그리고 제가 상당히 세게 봤던 마필이 이제 각별한이라는 마필인데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짧은 시기에 1등급까지 바로 올라왔거든요. 이 당시 이제 3세마를 뛸 때 최강이다 얘가 이번에 들여온 미국산 3세마 중에는 이 각별한이 제일 세구나 이렇게 봤었는데 1등급 온두에 갑자기 휴양 가서 장기 1년을 넘는 장기 휴양 후에 지금 복귀를 했는데 좀 컨디션은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 복귀 초보다는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네. 좀 실전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인디언 스타는 선행은 가겠지만 좀 약간 지구력 부족을 최근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믿음은 안 오고 투투랩터가 승급전이긴 하지만 최근에 상승세 걸음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둬야 되겠고요. 반지의 제왕, 벌마의 신, 통일시대 그리고 약간 좀 기복은 있지만 모닝대로 다이나믹 대시 직전에 살아난 다크스트 나이트까지 이경주도 좀 어떤 말이 강축으로 팔릴지 좀 궁금할 정도로 좀 혼돈도가 높은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경주도 굉장히 혼전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임밸류는 높지만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 뉴욕블루 그리고 워낙 좋은 마필이었지만 장기 휴양 이후에 아직 재기량을 회복하지 못한 각별한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혼전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유충열 마방의 배다리 보배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작년 3세마 시절에 꾸준히 그 3관 대상 경주에 쭉쭉 나갔어요. 네. 그러면서 3착, 4착 위주로 많이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 마필 추천드리는 이유는 직직전 경주, 그 대상 경주, 1200 대상 경주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일보배 대상 경주에 뭐 석세스 스토리, 뭐 서울블리, 킹 오브 에이스, 마천볼트 이런 쟁쟁한 마필들하고 같이 뛰었는데 전개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 전개만 초반에 안 좋았던 것만 없었다면 정말 우승은 몰라도 2차 입상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을 정도의 경주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 배다리 보배 이번에 거리를 직전은 이제 1800 나와서 자리 못 잡고 좀 외선 전개하다가 이렇다 걸음을 못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1400 레이스라면 직직전 대상 경주에서 보여준 배다리 보배의 능력상 충분히 한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부산일보배가 이제 마력 레이스다 보니까 이 배다리 보배가 4세 순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등한 뭐 서울블릿이나 이런 마필가 동등하게 58 부중으로 뛰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일반 경주고 레이팅 점수가 83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저 부담 중량으로 뛰어요. 이번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마필이 배다리 보배입니다. 자, 직직전 부산일보배 대상 경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게이트 이성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마필이 배다리 보배입니다. 뭐 스타트 무난하게 나왔고요. 지금 마필 밀어붙이면서 이제 이게 단거리 레이스다 보니까 밀어붙이면서 어떻게 붙여보려고 했는데 진로가 막혔습니다. 타 마필과 추돌이 나면서 후미로 밀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도로 밀리다 보니까 맨 거의 후미에서 전개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이번 경주는 뭐 1200 그리고 1등급 대상 경주였기 때문에 뭐 스프린트 계열의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했습니다. 페르디도 포모로이와 트리플 파이브가 너무나 빠르게 앞선을 치고 나가다 보니까 오버페이스 하면서 두 마필 다 무너졌고요. 석세스 스토리가 제2의 선행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라스트까지 걸음을 유지하면서 우승을 했고 서울블리, 킹 오브 에이스, 마천볼트 이러한 마필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초반에 자리에서 밀렸던 배다리 보배가 지금 최외곽으로 이성재 기수가 치고 올라오는 마필인데 이 강마인 뭐 서울블릿이나 마천볼트 이러한 마필들과 거의 대등한 직선 탄력을 보이면서 2차 그러니까 1위마하고는 좀 착차가 있었지만 2착을 했던 서울블릿하고는 거의 반마신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자, 초반에 스타트에서 이제 선입권 붙으려고 밀다가 추돌라면서 맨 후미로 빠졌다가 다시 직선에서 치고 올라오는 걸음이 이 정도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때 부담 중량이 58kg, 상당히 무거운 부담 중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00 레이스 그리고 낮은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이 배다리 보배 좀 입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다리 보배는 직전 1800m 경주에서는 7위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거리로 시행됐던 지난 부산일보배 대상 경주에서는 도착차가 크지 않은 5위를 기록하면서 선전했는데요. 1400m로 펼쳐지는 이번 경주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신마 포커스 코너입니다. 금주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신마를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새벽 훈련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지난주는 뭐 대상경주 뭐 좀 언급을 드렸었던 I'm Your Father가 우승까지 차지하는 뭐 그런 저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주 뭐 준비한 마필들도요.
한 주 동안 좀 열심히 좀 준비를 해서 방송에 임하니까 현장에서 그리고 실전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국내산 신마로 13조 소속의 부경대박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부경대박의 혈통부터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부경대박이라는 마필은 이 포레스트 캠프의 자마입니다. 2006년, 7년. 제가 좀 되돌아보면 제가 새벽 조교를 거의 시작할 때 초창기인 것 같습니다. 2006년, 7년 이쯤에 도입이 됐는데 매니피가 먼저 도입이 됐고 그 후에 이 포레스트 캠프가 이 마사회에서 도입한 그런 마필입니다. 시수마 가격은 뭐 누가 조금 높니 낮니 뭐 그러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이 매니피랑 이 포레스트 캠프가 거의 흡사하게 도입가를 내고 지불하고 마사회에서 시수말로 도입을 했고요. 이 포레스트 캠프가 조금 더 주목을 받았은 게 사실입니다. 매니피보다. 이 혈통 자체가 이 노던 댄서 계열의 데프티 미니스터의 혈입니다. 2세 챔피언의 연도 대표마까지 했던 이 출중한 혈을 가졌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도입할 당시에는 이 포레스트 캠프가 매니피보다 좀 더 마주나 조교사 이런 분들에게 이 집중적인 이목을 좀 집중했던 뭐 그런 마필인데 결과로 보면 매니피가 조금 더 뭐 지금으로 보면 리딩 사이어죠. 포레스트 캠프는 생각보다는 조금 덜 뛰는 뭐 그런 계열입니다. 이 포레스트 캠프는 또 제가 이 화요 방송에서 심화 포커스로 추천을 좀 드렸었던 예전에 삼정 어게인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와서 우승까지 좀 차지를 했는데 그 오썸 어게인의 형제마입니다. 혈통 자체가 이 오썸 어게인과 포레스트 캠프는 형제마로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썸 어게인의 자마들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면서 선전을 좀 해주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 포레스트 캠프는 이 데프티 미니스터의 명문 직계혈통을 받은 그런 마필로요. 원래는 한 마일러 이상, 중장거리도 충분히 뛰어준다는 느낌은 강했지만요. 최근 보여줬던 자마들의 능력은 이 마일러 정도로 보는 쪽이 맞아 보입니다. 자, 혈통은 마일러 정도의 순발력과 뚝심을 가지고 있는 혈통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경대박의 혈통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는데요. 부경대박은 지난 6월 3일에 받은 주행심사에서 1분 3초 6의 기록으로 주행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주행심사 내용은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6월 3일 주행검사를 받았습니다. 6번 게이트에 김명신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마필이 알아서 물고 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선행을 빠르게 나서줬고요. 이 선행을 나선 후에는 차분하게 말몰이를 해가면서 레이스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마체 밸런스에 비해서 이 주행의 밸런스는 조금 떨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망아지 치고는 제법 근성까지 보여줬고요. 마필이 옆에 치고 붙자 그대로 그냥 뻗어 나가는 뭐 그런 그 탄력과 스피드를 모두 다 보여줬습니다. 이 직선 구간 들어오면서 김명신 기수가 뒤를 힐끔 쳐다보면서 이 마필들이 얼마나 따라오는지 한번 보고 있고요. 이 큰 체근도 없었습니다. 이 책직도 없었고요. 이 마필 가는 대로 몰아주면서도 이 상대마들보다 이 탄력이 더욱 붙는 모습이고요. 자, 아직까지는 힘이 조금 덜 찬 느낌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망아지 치고는 이 단거리에서 즉시 전력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결승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부경대박은 주행심사에서 빠른 순발력과 그리고 근성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부경대박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새벽훈련 내용까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주행검사 때 보셨다시피요. 마체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470kg대의 마필인데 밸런스는 괜찮습니다. 마체가 가만히 있을 때에 이 다리 쪽과 몸과 그리고 가슴 쪽과 이 뒤로 연결되는 그 밸런스는 상당히 우수한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고요. 주행검사 때도 순발력이 강점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근성까지 제법 보여줬습니다.
1400m까지 단거리, 중거리까지는 충분히 좀 돌파를 해줄 수 있는 뭐 즉시 전력감으로 봤고요. 약점으로 본다면 이 태생적으로 보유한 힘 자체가 조금 약해 보였습니다. 힘은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은 받았는데, 자, 그런 거는 마방에서 좀 사양 관리가 이루어지면요, 향후에 좀 힘은 좀 붙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호흡이 짧다는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훈련 시 모습 보면 호흡이 조금 거칠다는 느낌도 조금 있는 게 이마필의 좀 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좌전지 쪽과 우우지 쪽의 밸런스는 맞지 않습니다. 이 마체 밸런스는 좋은데 이 마필이 뛸 때 좌전지, 우후지 쪽에 이 앞뒤의 밸런스가 그렇게 맞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다리 쪽에 부상 염려도 조금은 있습니다. 이 앞다리 쪽에 부상 염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구보량을 좀 많이 올려가면서 훈련에 임한다면 좀 더 나은 경주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꾸준하게 훈련 임하면서요, 이 구보량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그런 패턴을 임했고요. 지난주 말부터 서서히 강도를 올려가면서 좀 의지 있게 병합 훈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에도 병합 훈련을 해 가면서요, 뭐 여유 있는 스피드감과 탄력감, 근성까지 제법 보였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상대만 뭐 적절하다면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이 없는 13조 강병은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부경대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걸음을 보이고 있는 13조의 부경대박이 금주 시행되는 데뷔전에서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주 시행되는 대상경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는 16일 일요일에는 서울 8경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오픈 대상경주가 시행이 되는데요. 이번 경주는 3세마 3관경주의 마지막 3차 관문이기 때문에 서울과 부경에서 내놓으라 하는 3세마들이 모두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경주 조건과 그리고 사전 인기도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3관마 마지막 레이스, 이 마일 레이스를 거치고요. 1600을 거치고 직전 더비 레이스 1800을 거쳐서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2000m의 경주가 펼쳐집니다. 별정 A의 레이스입니다. 3세 레이스가 되기 때문에 별정 A의 순말은 57kg, 앞말은 55kg의 부담 중량을 받게 됩니다. 앞말 대상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가능성을 좀 보였던 마필들이 몇몇 또 보이고요. 뭐 제주의 하늘이라든지 그리고 스타 계열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전부 다 이 앞말입니다. 이 브라이트 스타, 우주 스타, 여기에 특별 스타까지요. 이 모두 앞말이 55kg, 나머지는 57을 받게 되는 부담 중량이 되겠고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뭐 과거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2015년과 16년은 19조 김영관 마방의 절대 우세였습니다. 여기에 부경이 압도적인 우세로 이 농림부 장관배 대상경주가 흘러갔는데요. 2015년에는 19조 김영관 마방의 록밴드가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2016년은 부경의 또 대표마인 19조 김영관 마방의 파워블레이드가 이 17마신 여유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3관마에 올랐던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올해는 해외 원정까지 갔다 오면서요, 이 파워블레이드가 해외에서 국위선양까지도 좀 해줬던 그런 19조 마필들의 기세가 올해는 얼마나 또 이어질지가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되겠고요. 1차전의 마일 레이스 1600m이기 때문에 이 선두권에 빠르게 붙여주는 마필들이 우세가 있었습니다. 자, 1차전에서는 인디언 킹의 선행으로 추입권에서 로열 루비가 올라오면서 자, 인디언 킹의 우승과 준우승으로 로열 루비가 마무리됐고요. 이 1800m로 200m가 늘었던 2차전 더비에서는요, 선두권 마필들이 몰락을 하면서 추입으로 올라왔던 파이널 보스 서울의 대표마가 우승을 했고요. 자, 역시나 2착은 로열 루비의 추입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3차전인 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부 장관배에서는 2000m가 변수가 또 될 것 같고요. 이 추입전을 펼칠 수 있는 마필들이 분명히 우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말에 좀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선입권 뚝심 마필에게도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레이스로 보고 있고요. 자, 현장에서는 코리안 더비 우승을 한 파이널 보스가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코리안 더비와 그리고 마일 레이스에서 모두 2착을 차지한 이 로열 루비가 현장에서 좀 인기를 부경 대표로 인기를 모아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19조 김영관 마방의 아메리카 파워라든지 우주스타, 여기에 그 마일 레이스 우승했던 인디언 킹까지. 자, 현장에서는 파이널 보스, 인디언 킹, 아메리칸 파워, 로열 루비 정도의 인기도가 짜여질 것 같고요. 현장에서 아마 재미있는 레이스가 될 것 같고 치열한 접전 레이스로 판단하고 있는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지난 코리안 더비 우승마인 파이널 보스를 비롯해서 코리안 오크스 우승마인 제주의 하늘까지 서울에서는 총 4두의 경주마가 출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부경에서는 1차전 KRE컵 마일 우승마인 인디언 킹을 비롯해서 1, 2차전에서 모두 준우승을 차지했던 로열 루비와 그리고 3위를 기록했던 아메리칸 파워까지 총 9두의 경주마가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경주에서는 1, 2차전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냈던 경주마들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마지막으로 3세마 최강의 경주마가 뽑힐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 꼭 주목해야 될 경주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두 마리를 이번 주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한 마리는 앞마리 되겠고요. 자, 한 마리는 순마리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마필은 33조 권승주 마방의 국내산 3등급의 브라이트 스타가 되겠습니다. 직전 대상 경주, 코리안 오크스페 대상 경주에서 이 화요 방송에서 좀 추천을 좀 드렸던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대상 경주에서 2착을 하면서 자, 이번에는 분명히 상대가 많이 강해졌습니다. 이 순말들과의 뛰는 일전을 좀 앞두고 있는데 이 순발력과 뚝심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로 이번에 순말들과의 대결에서 어떠한 경주력과 힘을 보여줄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이 마필은 이 칼칼하고 꼬장기가 있습니다. 이 훈련 시에 보면 순말의 버금가는 이 칼칼한 맛이 있고요. 이 마방 내용을 제가 그대로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이제 마방의 내용인데 보통 경주마들이 경주를 뛰게 되면요. 이 단거리는 좀 몰라도 이 장거리를 뛰게 되면 경주가 끝난 후에 이 밥을 잘 안 먹는다고 합니다. 보통 이 사람도 똑같지요.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은 이 물이나 바나나나 이런 걸 먹지 이 밥이 잘 안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이 동물도 똑같다고 합니다. 이 경주를 뛰고 나면은 이제 밥을 안 먹고 보통 물만 계속 먹고 좀 지쳐 있는 게 보통인데 이 브라이트 스타는 경주를 뛰고 나서도요. 이 밥을 잘 먹는다고 합니다. 좀 약간 특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훈련 시에 보면 거의 순말에게도 밀리지 않는 칼칼함과 근성, 이 꼬장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서히 지난주부터 훈련 강도를 올려가면서 준비를 했고요. 힘도 꽉 찼습니다. 이 속구보 시의 경쾌한 훈련 시의 걸음도 좀 인상적이었던 만큼 이번에 순말에 버금가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고요. 55kg의 부담 중량의 2점까지 발휘를 한다면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복병권의 세력으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마필은 30조 울줄리 마방입니다. 2등급의 로열 루비가 되겠습니다. 자, 연이은 2착입니다. 울줄리 마방에서도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좀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 우승권까지도 분명히 가능한데 조금 아쉽게 2착만 들어가고 있는 그런 마필. KR컵 마일의 2착, 거기에 더비의 2착. 자, 여기에 조성곤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할 예정입니다. 당일 주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비가 많이 내리면 이 추입이 얼마나 통할지가 좀 관건이긴 한데 추입 타이밍만 잘 잡고 올라오면요. 2000m 정도는 늘어났지만요. 최근의 여력감으로 본다면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 아니 우승권까지 강력히 도전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보입니다.
꾸준하게 역시나 조선공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준비를 했고요. 자, 지난주부터 구보량 잘 올려가면서 컨디션을 맞춰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마필 역시도 힘은 꽉 찼고요. 약간 끌림이 발생할 정도로 이 순발력 힘도 많이 좋아졌고 스피드도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자, 원래 이 로열 루비가 끌림이 없었던 마필인데 이 훈련 시에 약간 미세하게 끌릴 정도로 힘은 꽉 찬 모습이라 자, 이번에 울줄리 마방에서 아쉬운 연속 2차게 서러움을 이번에 서력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판단을 마필로요. 이 30조 울줄리 마방의 2등급 마필 로열 루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이트스타와 로열루비는 모두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경주마이기 때문에 이번 대상 경주에서 꼭 주목해야 될 경주마로 꼽아주셨습니다. 과연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에서는 어떤 경주마가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고 또 3세 대표마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 출전하는 경주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하는 베이스온 트레이닝 코너입니다. 오늘은 총 3두의 경주마를 새벽 훈련 우수마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5조 유병복 마방입니다. 국내산 4등급의 판타스틱 조이가 되겠습니다.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좀 풀어가는 그런 계열인데요. 좀 짧습니다. 선행으로 나서서 좀 짧은 그런 계열의 마필이고요. 직전에 외산 4등급으로 점핑을 했습니다. 점핑을 하면서 이 의도적으로 1000m를 좀 찾아갔습니다. 유병복 조교사가 잘 생각한 것 같았고요. 직전 경주에 의도적으로 1000m에 나갔고 빠르게 초반부터 밀면서 선행 강공으로 그대로 1순을 했던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다시 한번 1000m 예정입니다. 마방에서도 정확히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고 훈련 시의 모습만 봐도 이렇게 짧다는 느낌은 감출 수 없는 약간 발발이 기질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훈련 시에 뻣뻣했던 목도 한결 부드러워졌고요. 이 팔스힘도 좋아졌고 힘도 꽉 찬 모습이었습니다. 컨디션 자체, 마필 자체가 향후에 많이 뻗어나갈 마필은 아니지만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는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번까지 연속 입상 이어갈 수 있는 마필 4등급 마필 판타스틱 조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타스틱 조이는 직전 경주에서 7마신의 도착처를 내면서 아주 여유롭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금주에는 14일 금요일 6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19조 김영관 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바운드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승급한 다음에 이 훈련 시의 걸음보다 실전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19조 마필이 되겠습니다. 직전에 외곽에 불리함이 있었고요. 이 선두권 공략에 실패를 하면서 많은 인기를 모으고 무너진 그런 마필. 자, 지난주부터 유현명 기수가 준비하면서 훈련에 좀 임했고요. 이 훈련자를 좀 바꿔가면서 이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까지 마방 쪽에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병합 훈련 위주의 훈련을 통해서요, 이 스피드와 지구력, 근성 모두 보강이 된 상태고요. 이 훈련 시의 느낌만 본다면 직전보다도 확실히 좋아졌고, 이 국내산 5등급에서 이번에 첫 입상 진입을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19조 김영관 마방의 국내산 5등급의 바운드 코리아. 자, 이번에 형군 첫 입상을 기대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운드 코리아는 직전 경주에서 가장 큰 인기를 모았지만 6위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금주에는 16일 일요일 부산교차 2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과연 현군 첫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4조 임금만 마방의 국내산 4등급의 우사인 너트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마명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우사인 볼트를 이걸 바꿔서 이 너트로 한 것 같은데 데뷔 초부터 그렇게 관심은 갖지 않았습니다. 이 마명이 좀 이래서 자, 그렇지만 데뷔 전부터
우수한 능력을, 자기 능력을 좀 발휘해주고 있는 뭐 그런 마필입니다. 이 선취입이 좀 자유로운 마필이고요. 직전에 강한 상대와 뛰었습니다. 여기에 좀 빠른 페이스에 좀 무너졌습니다. 마필 자체가 빠른 페이스였고 강한 상대였지만 이 선취입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이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좀 빠른 페이스에서 경험을 하면서 좀 무너졌습니다. 좀 재정비는 일단 잘해 놓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훈련 시의 걸음이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마필 사양 관리하면서 훈련 강약 조절했고 뭐 탄력도 상당히 우수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번에는 아마 페이스가 직전보다는 좀 빠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입상권 서력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훈련 때 모습을 보니까 출전 주기가 한 주 정도는 좀 당겨진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에 어쩌면 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긴 했는데 아무쪼록 수요일, 목요일 마무리 훈련까지는 일단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일단 마필이 순수 고유 가지고 있는 컨디션과 능력 여전히 하자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마필로 4조 임금만마방의 국내산 4등급의 우사인너트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사인너트는 직전 경주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빠른 페이스에 밀리면서 6위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금주에는 16일 일요일 부산교차 5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금주 시행되는 부산경마를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금주 부산 경남 지역은 화요일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을 차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중부터 주말까지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돌 정도로 정말 덥고 습한 날씨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토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외출하신다면 나가시기 전에 기상정보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금주에도 금요일에는 10개 경주, 일요일에는 부산교차 6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금주에는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꼭 주로 환경까지 체크하신 후에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리뷰앤프리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덥고 습한 날씨에 지치지 마시고 이번 주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